안녕하세요. 디자인 유튜버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컴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통님,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날 31일이에요. 거의 이제 1월 1일 되죠. 네, 새해가 밝는데 미치지도 못해요, 저희. 올해 이제 마지막 주식을 해볼 건데, 네. 시작은 해외 주식 알리바바 그룹의 홀딩스 ADR 할 네.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일단 알리바바 중국의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고요. 네. 사실 여기가 어제 이제 금요일날 9% 올랐다고 해서 잠깐 의외이긴 했어. 왜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계속 알리바바를 사업하는 걸 제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올랐나 봤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여러 테크업체를 압박을 했는데 알리바바만 오른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여러 중국업체 다 같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징둥 7%, 디디투싱 5%, 샤오펑 9% 이래가지고 이제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라고 해서 중국 주식 지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일보다 한 9% 올랐다. 2008년 이후로 최고 올랐다고 해요. 그 기술적 반등으로 그냥 봤어요. 아, 그냥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알리바바 그룹을 조금 보면은, 이 알리바바 그룹이 유명한 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版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광군절 이제 2015년 11월 11일에 처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상거래가 하는데 이때 하루에 그때 거래액만 16조,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0개국이 넘게 거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뭐 가장 큰 기업이죠. 처음에는 여기가 만든 거는 이제 마원이라는 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업 자체는 그 전부터 했는데, 이거 회사는 IMF 1999년도 그 정도 만들었고 한 16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 커진 기업이죠. 지금 보면은 회사는 이제 카카오처럼 뭐 알리페이도 하고 이제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하고 있고, 보시면은 뭐 엄청 많이 하죠. 메신저, 헬스케어, 무분별하게 모바일. 해요. 네. 보시면은 뭐 대충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음악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가 좀 성장했던 이유가 이제 소매점 규모를 보면은 넓지가 않다 이거예요. 미국은 1인당 소매점 규모 보면은 2.6, 일본 1.3, 중국이 오히려 작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모바일 쪽이나 이쪽에 커지는 게 가능했었고, 네. 그리고 2014년에 알리바바가 처음에 중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당시에는 기업 가치가 175조로 이제 상장했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잡았네요. 그렇긴 한데 당시에 이제 경쟁업체 아마존보다도 이제 컸던 규모죠. 근데 지금 올랐다고 하잖아요. 지금 규모가 300조 넘거든요. 네네. 사실 뒤에 조금 재물을 볼 텐데, 뭐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싸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 마음을 좀 봤는데요. 이분이 뭐 중국의 작은 거인이라 해서 키가 162cm, 몸무게 45kg. 근데 이분이 그게 막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했는데 공부도 그렇게 잘을 못했는데 이제 영어만 열심히 했어요. 영어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이제 졸업하고도 이제 대학 그냥 영어 시간 강사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시간 강사 하면서 막 경찰 모집도 떨어지고 입대도 안 되고 호텔 같은 입사시험 거기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여행 무료 가이드 막 이러다가 이제 처음에 창업했죠. 31살 나이 때 창업을 했는데 이제 회계 직원의 횡령, 그리고 사무실 운영도 잘 안 되고 망했죠. 망하고 1995년에 인터넷 관련 기업을 다시 한번 창업을 또 했는데 또 망했어요. 그러다가 99년에 이제 알리바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 유치받기 위해서 40년 호수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아마 나무위키의 내용은 이제 바로 아무 내용 없이 지금 많이 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누가 했냐면 소프트뱅크가 해줬어요. 아,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알리페이는 2004년에 설립했고, 현재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 업계에 나가냐는 큰 기업이 됐다. 보면은 여기가 시총이 현재 400조 올라서, 근데 이런 쪽도 기업을 볼 때 가장 투자할 포인트는 52조 신고가랑, 그러니까 52조 최고가랑 최저가를 보거든요. 보면은 최고가 270달러고 최저가 100달러예요. 지금 110달러인데, 그러니까 계속 쭉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을 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PBR이 2고 퍼가 13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해에 보면은 20조 정도 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투자를 해도,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란 분기로 봐도 괜찮거든요. 분기 순이익도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원래 광군절이 이제 11월에 있어가지고 4분기가 매출이랑 순이익이 큰 편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봤을 때. 요즘에 마원 회장님 안 보인다면서요? 안 보이죠? 끝난 거예요? 아, 네. 이 중국발 리스크가 있는데, 네. 멀쩡해서도 이제 날려버릴 수 있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을 봐야 되는데, 최근 그래도 그래서 분기별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회장 네, 없어도 회장이 돌아온다. 없어도 회사가 돌아오면 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투자 의견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회사 같아요? 좀 할만한. 무난하게 괜찮다. 어. 어쨌든 중국계에서 이제 인터넷 상거래 1위 업체이니까, 그 네. 큰 중국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시총이 400조면은 이거를 뭐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기에는 너무 컸어요, 회사가. 네네.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 하실 건데, 안내비죠. 네. 안내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내비 최근에 올랐어요. 오른 거는 보면은 안철수 분 이제 지지율이 올라서 최근에 10%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전에 5%였어요. 그냥 갑자기 두 배 떴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윤석열 분이 이제 삽질 좀 하고, 이재명도 약간 좀 이상한 이제 네거티브 쪽 하면서, 그 중간에서 안철수 지지율 오르면서 여론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한때 안철수 지지율이 허경영한테도 밀렸거든요. 안 좋았죠. 네. 엄청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요새 돌아보니까 정상인은 안철수밖에 없지 않나 막 이런 말이 있으면서 덩달아서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안랩이 오르는데, 보면은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V3 구매가 9,800원. 근데 보통 기업들한테 팔고 개인한테는 무료로 배포하는 걸 전략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료로 알고 있죠, 개인은. 그래서 최근에 얼마 잘 파나 봤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보안 솔루션이 한 1,000억, 1,100억 정도. 나머지는 뭐 관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 그래서 사실 뭐 주력은 이래서 그냥 V3다. 그러면 혹시 뭐야, 안철수 어쨌든 본인의 회사잖아요. 네. 뭐야, 저 주식 보유가 되게 많겠네요.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책은 없고요. 안철수는 그냥 대주주? 주주? 대주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 괜찮아. 실적이 보니까 1년에 매출 한 1,700에서 1,800 하고, 당기순이익을 어쨌든 영업이익 대충 하면 한 20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냥 이것만 봤을 때, 한 해 200억 정도 벌면은 이제 인터넷 기반 주식이고, 현금흐름표도 봐도 한 300억 정도, 200억, 300억, 영업현금은 나쁘지 않고요. 네네. 이거 재무만 봤을 때는 대충 한 시총 5천억 정도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총 5천억. 한 200억씩 거니까. 네네. 어쨌든 국내 1위 업체고. 근데 현재 지금 시총이 얼마냐? 1조예요. 올라서.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거의 10만원 육박해서 1조인데, 평소에는 5만원 하면 5천억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일봉인데 월봉으로 보면은 연봉 연간 기호 보면은 원래는 한 4, 5만 원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그 정도 하다가 지금 확 오른 때가 다 이제 대선 때나 약간 출마하실 때 그럴 때 올라요. 정치 테마 정치 테마죠, 전형적인. 그러면 이게 끝나면은 또 이제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는데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게 물론 이게 1조 비싼 상황인데 한창 정치 테마주일 때 막 15만 원 진짜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정말로 여기서 지지율이 끝이 아니라 오르는 상태잖아요. 확 불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게임을 시작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저라면 뭐 안 내면 못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이게 끝나면은 다시 5만 원 오니까 반토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차라리 안랩보다는 저는 안철수 테마주 중에 좀 재무적으로 괜찮은 거를 딴 걸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이제 블로그분이고 안철수 관련주가 요새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되는데 한국정보공학이 제일 1등 주긴 해요 현재는. 네네. 안랩 전통 선리전자 광진 실업이 있는데 사실 제가 정보공학은 잘 모르고 이 중에서 이 정도 아니고 까뮤 ENC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안철수 테마주거든요. 건설업체인데 시총 1200억 정도에 매출이 1800억 한 1600억 정도 그냥 영업이 100억 정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실적 무난하고 재무 무난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까뮤 ENC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안철수 테마주로는. 근데 이제 N은 왜 안철수 테마주냐 보면은 사회이사분이 표한규 사회이사분이 뭐 지지 모임이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대표를 영입해서. 근데 사회이사라는 분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 있죠. 이게 좀 불안 요소이고 하고 아직까지 잘 계시나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테마주 엮였을 때 도대체 왜 이분이 안철수 엮인지 그건 좀 체크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은 써니전자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안철수 안랩에 근무하셨던 분이 이제 나중에 창업 아니면 대표이사로 있는 게 지금 써니전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키포인트맨이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테마주에서 벗어나는 거라서 그런 건 조금 이슈 체크해보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작하실 건데. 네. 올해 어쨌든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도 주식 뭐 마지막 날이라 열리지도 않고. 어제까지였죠. 네. 앞으로 이제 내년에 준비하는 시기가 왔어요. 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은 이제 실적주인데 네. 요새 들어서 좀 메타버스 쪽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도 많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뒤에 조금 설명을 관련주로 할게요. 네. 자, 그 전에 그 최근 기사 중에 이제 10월 30일에 천연가스 대란이 났다고 해서 지금 뭐 가스줄이 올랐었거든요. 러시아가 문제가서요. 그 가스 맞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을 잠궈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오르면서 뭐 GSE나 이제 중앙에너지가 지난주 좀 테마였어요. 그러면서 가스가 오르면은 이제 관련된 가스 가지고 막 들어가는 비료의 산료성 뭐 질소, 칼륨, 인산염이 있는데 다 가스 관련돼서 걔네도 가격이 오른다. 결론적으로는 비료 관련주를 봐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게 결론이고요. 다음 이제 메타버스 쪽 얘기인데 MBT라는 회사 아세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캐시 슬라이드 만든 업체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뭘 했냐면은 참고로 어제 굉장히 주식 핫했었는데 뭐냐면은 세컨서울이라는 이제 가상 부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광고도 하고 이걸 런칭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뭐 사전 청약한 사람들한테는 그 서울 땅이 이제 694만 개인데 뭐 사야 한두 개씩 주겠다.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파트 받았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타일 하나 땅이죠. 건물이 아니라. 근데 뭐냐면은 이게 될 것 같더라고요. 될 것 같아서 엊그제 막 이제 타일 나눠주고
이제 런칭하니까 아직 시작과 동시에 이 빈 땅들 살 사람들 빨리 살아 해서 땅 하나에 10,000원씩 팔더라고요. 근데 전 땅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삼성동도 10,000원이고 강북도 10,000원이고 강서도 10,000원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샀어요? 1,000만 원 샀어요? 1인당 최대 1,000개까지 사주거든요. 1,000,000원어치. 근데 이게 한 번에 뭐 긁어가지고 1,000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살고 있어서 시간이 한 하나당 뭐 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0초, 30초 정도 너무 기나? 2초 정도 걸려요. 네. 제가 독점이 안 되네. 그리고 막 좋은 땅 막 먼저 사잖아요. 진짜 첫날에 100만 원 넘게 샀어요. 부자 다르네. 아니 이게 그래서 삼성동 쪽이랑 강남이랑 몇 군데 해가지고 알바끼 하지 그랬어요. 뭐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광고로 이제 매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약간 호텔이나 약간 특정 지역의 63빌딩 같이 거기는 타일 하나 그 동일 면적에다가 높게 있잖아요. 그런 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샀죠 진짜. 막 시간 쪼개가면서 샀는데 다음날 뭐가 있냐 중간에 갑자기 서비스 종료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황당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떴냐면은 장 중에 떴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메타버스 테마의 세컨설 때문에 막 초반에 엄청 급등했거든요 MBT가. 근데 갑자기 점심 때 보안상의 심각 문제가 있다. 베타 서비스 종료한다. 어제 다 질러놨는데 병원 씨. 그리고 이제 회사 이게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가. 뭐 대충 원래는 뭐 사업 구조는 이렇게 돼요. 타일 오너한테 임대료 주고 타일 오너한테 뭐 돈 받을 수 있다 대충 이런 건데. 아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현재 어떻게 됐냐. 음봉은 끝나진 않았는데 거의 상황을 육박했다가 끌어봐. 네, 내려와서 일단 저도 근데 초반에 좀 들어갔다 무서워서 좀 팔아서 괜찮게 수익은 나오고 그냥 보유만 몇 주 하고 있는데 일단 MBT 좀 봐볼만 해요. 세컨솔 때문에. 근데 2주 뒤에 다시 런칭한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타일 일단 사고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투자의 책임 개인인데 한번 질러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혼을 팔죠 일단. 그리고 하강대로 가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초창기 이런 거는 초창기 할만 해요. 뭐 다음 주식 볼게요. 네. 홍준표 했으니까 최근에 앞에 안철수 했는데 홍준표도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사퇴한다고 하면 다음 홍준표가 될 수 있으니 경남스틱과 한국선제가 핫합니다. 심지어 안내보다 제가 봤을 때 더 핫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재무적 괜찮아요. 네. 괜찮아서 안랩 써니전자 이쪽보다 차라리 안전은, 왜냐면 경남스틸이랑 상호선제는 최고가 대비해서 이미 반토막이 한 달 새에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홍준표 좀 봐보고 써니전자 얘는 안철수 중에 제가 이거 매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네. 오르길래 어제 정도 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매수하고 찾아봤어요. 뭐 하나 봤더니 수정 진동자 및 의용제품 정밀 공업용 제품이래요.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납품을 한다 하는데 시총이 1,600억인데 매출이 100억대예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매출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이게 연간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아무리 회사가 부채가 뭐 적고 부채가 없어요. 부채 2% 막. 일단 이거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체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네네. 제가 또 샀던 중에 눈이 폭설이 저번에 주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도 이제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염화칼슘 관련주 좀 샀었어요. 태위강 BK 막 들어가고 했었는데 1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뒤에 다시 그냥 팔았어요. 어쨌든 눈이 많이 온다. 폭설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지려면 가져보는데 3번까지는 가져도 되잖아요. 응?
3월까지는 가져도 되잖아요. 아 눈이? 네. 아 그건 맞아요. 사실은 12월보다는 1월달에 많이 눈이 온다고 해서 제설 쪽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뭐 특별한 거 싸이월드 드디어 컴백합니다. 망할 거예요. 그쵸 망할 수 있는데 1월 달부터 로그인 후 사진 3장 보기 뭐 서비스 한다고 하고 의미가 있나? 싸이월드 테마주가 한 번 다시 또 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뭐 개인이 알아서 잘 찾아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예술의 전당에서 게티 이미지 사진전 핫플레이스로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 한번 가봐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이거요? 사실은 검색을 제가 원래 4일, 5일, 3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6일로 했는데 이 제목 때문에 떴어요. 근데 주식과는 조금 안 맞긴 한데 한강으로 떠밀리고 싶어요 지금 나한테. 이거 넘어가죠. 비슷해 이거. 7일인데 네. 동작구에서 001짜리 노인들 대상으로. 왜 회에서 때려치려고요? 아, 나이가 안 맞아. 나이 좀 나이가 많아야 돼. 근데 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인원도 모집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있는데 주식이랑. 자 마지막 주식입니다. 네. JC 케미칼 2022년 제가 이제 좀 모아갈 주식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12월달에 NSC증권에서도 약간 저평가 주식이다 했고 실적도 돋보인다고 했고 환경 쪽에 수혜다라고 해요. 하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 회사 뭐 회사냐 바이오 디젤 쪽 관련이고 바이오 증유 제조를 한다. 그러면 현재 이제 시총이 2천억 정도 합니다. 2천억 정도 하는데 매출이 올해 2021년 예상이 한 4천억 6박 그리고 영업이 400억. 네. 재무적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렇죠. 우량하네요. 영업이 또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 리포트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농장을 팜 농장 인수를 아예 크게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일단은 생산량을 확보를 했다. 자기네 원재료를 샀다는 거네요. 따지면. 그렇게 생산 보니까 기반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오라면 만들 10명 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농장을 아예 사버렸다 인도네시아 거를. 그러니까 투자를 잘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판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표를 보면은 뭐 다 오른다 이거예요. 생산량도 오르고 수요도 오르고.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수요가 오르는 거는 이제 환경을 더 중시해서 오르고 보면은 이제 매출 단가도 오르고 막 글로벌 팜 시장 자체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 재무제표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기업 볼 때 조금 우려된 부분이 영업활동 현금이 좀 이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말은 곧 생각보다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리고 투자 쪽으로든 이제 투자해야 될 건 좀 많고 사실 재무 차입을 하나 안 하나 그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입었을 때 제가 먼저 더 밑에 지표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다음 시간에 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아마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3,300에서 지수 코스피 3,500 정도 낼 것 같아요. 그럼 현재 2,000대 900인가 하죠? 기본적으로 다 좋게 냅니다. 보통 내는데 이거 너무 두리뭉실하고 그냥 거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금리를 아마 2022년도에 한 3차례 인상을 한다고 해요. 네. 은행주나 보험주 쪽을 일단 좋게 보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장은 좋게 보여요. 금융주는 좋게 보는데 보험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배당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카카오 손해보험인가 이제 런치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일을 뺏기는 게 아니냐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내려온 게 있는데 전 이거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장은 그래도 오를 건다. 되게 대중이 없네요 이건. 오르고 내리겠죠. 맞아요. 그냥 여전히 그냥 증권주 금융주 좋게 본다. 나머지 산업은 사실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새해 밝았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팅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